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10월 14일,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수익 나는 투자자들의 시크릿 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사실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정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주식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실 주식시장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나는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센시티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1강도 꼭 이 방송 끝나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2대1년 녹화 방송 보시면 10월 7일 날 수익 나는 투자자들의 시크릿 노트라고 공개 방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보시면 깨알 자랑인데 10월 14일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을 6.4% 수익을 봤어요. 평화산업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냐? 오늘 제가 이런 방법을 잡아 드릴 건데 오늘 보시면 2% 상승했죠? 어제 조정권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오늘 올라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딱 시초가가 고가였어요. 그래서 딱 매도 수익 실현하고 또 종목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죠. 이게 용돈벌이 매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용돈 매매 기법 공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돈 매매, 저희는 항상 용돈 매매라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좀 짧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매매일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종목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반복 매매하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평화산업 오늘 수익 실현했고 SM 라이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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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짧게 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용돈 매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작아요. 6%, 5%, 4%, 4%, 3%, 4%, 7% 이렇게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10월 달의 흐름들을 보시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SM라이프 디자인을 3번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SM 라이프 디자인을요. 처음 매매했던 부분들 기준으로 살펴드리면 최근에 8월 25일 8월 25일부터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을 매매했어요. 7번. 네. 근데 7번을 매매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전부 수익이었습니다. 작게는 뭐 3%, 그죠? 예, 크게는 7%, 5%, 예, 요렇게 수익률이 나와줬어요. 7번의 평균 4%면 24%, 그죠? 그죠? 그 정도의 수익률들을 만들어내면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용돈 매매 방법을 익혀두시면 한 번에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네, 행복할 수 있다님, 이리온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비.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종목 상담 1, 2를 통해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비싸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확증 편향의 성향이 여기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요.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을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하는 목표가가 있으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딱 거기까지 올려놓는 거고, 원하는 떨어뜨리는 가격이 있으면 거기까지 딱 떨어지고, 거기서 막 등락거듭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오버슈팅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뭐, 한 주당 1,000원에서 2,000원 가는 거를 목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세력들은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주가가 2,300원까지 더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력들은 2,000원서부터 팔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걸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예. 오바해서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고 막 붙으니까 여기저기 개인들이 막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확 폭락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 단적인 예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원미디어는 제가 목표가 잡아드린 거 45,000원 가까이 잡아드렸어요. 그죠? 대원미디어 요런 자리 잡으셔가지고 4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여러분들 20% 수익률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5만원까지 터치를 줬어요. 그러면 소영원 전문가 목표가 잘못 맞췄네. 5만원까지 갔는데 45,000원에서 팔았으니까 야씨 너 5,000원 더 먹을 수 있었던 거 못 먹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요 바닥에서 사가지고 자꾸 머리 꼭대기에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더 이상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져선 안 됩니다. 거기서 쫓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익 본 거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어요. 대원미디어가 전형적인 그런 패턴의 흐름들이잖아요.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28% 하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보려고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수익을 보다가 욕심내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대원미디어 왜 이렇게 폭락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봤어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뭐 모르겠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력들이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쌉이다.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요. 정작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쫓아가고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자고 꺾여 내리니까 공포감에 의해서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머리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장 시작하면은 막 상한가 가는 종목 이런 종목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죠. 검색기도 많이 돌려보시고 상한가 종목, 하한가 종목, 오늘 상승 종목이 뭔가 이거 막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보면 와 장난 아니네. 여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늘 왜 20%나 급등하지? 이런 자리에 사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분명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습관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종목 선정은요, 장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종목 분석은요, 장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장중에는요, 내가 분석한 종목들의 흐름들이나,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에서 주도주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지, 장중에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공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한 2, 3분이면 돼요? 2, 3분이면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잘 낼 자신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세에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자꾸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력들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 선정을 하는 거는 장 마감하고 보자, 마감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게 뭐냐면 장중에 장대 형복 나오는 종목들을 쫓아가십니다. 과거에는요, 상한가가 15%였어요, 여러분들. 이때 매매하셨던 분들 계세요? 여기 나는 상한가 15%일 때 주식 투자했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마 대부분이 지금 주린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있으시네요. 좋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상한가가 15%일 때는요, 하루에 상한가 가는 정도 종목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왜냐면은 호가 딱 막아놓고 거기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법이 나왔냐면 따상이 나오는 거예요. 따상이. 상한가에 사는 거예요. 상한가. 왜? 다음날 점 상한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상한가 가고 이렇게 점상으로 날아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아, 그때 왜 따상을 안 했나 싶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변동폭이 30%지만 여기서는 변동폭이 60%나 됐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장중에는 상한가를 도달했지만 종가 기준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려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상한가가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바뀌면서 VI라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원래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VI가. 서킷 브레이커만 있었죠. 근데 하루에 10% 급등한다고 거래 멈추고 2분 동안 거래 멈추고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VI 제도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변동성이 10%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2분간 거래를 정지시켜서 단일가 거래로 체결을 시킵니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진정해. 라는 규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거래가 정지됐다가 빵 했다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본다라면 뭐 그런 게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한 종목 중에서 등락률이 낮은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많아요.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에서도 그런 종목 많을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관리 종목 제외, ETF 제외, ETF 제외에서, 인버스도 ETF인데 왜 인버스가 나갔지? 그런 종목 어디 없을까요? 윗골이 달린 거? 지금 보려니까 없네요, 또. 네. 좋습니다. 요런 경우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산업홀딩스를 살펴보시면, 오늘 시가가 5%로 출발했고, 장중에 11%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거래를 정지시켰죠. 너무 과열 종목이 되니까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시켰다가 확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빼버려가지고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근데 이런 데서 개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개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비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항상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쳐야 될 것은 종목 선정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은 장 끝나고 하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기초 강의부터 들어갑니다. 자,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보실 줄 아시죠? 그죠?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떻게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기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기초 강의를 어디서 듣느냐? 이데일리온 유튜브에 가셔서 네,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한번 가보세요.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가시면 여기에 재생 목록에 서용원 전문가의 금태족 이게 있어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2탄 캔들 강의 이런 거 있죠? 요 기초 강의예요.
주린이 탈출 기초 강의니까 1강부터 9강까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시청해 보세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다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캔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봉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디예요? 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입니다. 장중에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려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즉 이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고가, 저가입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거는 몰라요. 분봉을 봐야 알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캔들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음봉일 경우에는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는 흐름들을 보시면 여기가 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고가, 여기는 저가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요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캔들을 보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자, 꼬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봅시다. 자, 우선은 요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요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그럼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종가가 여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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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첫 번째, 수익이다. 두 번째, 손실이다. 한번 번호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1번 수익, 2번 손실.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서 꼬리 자리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틀려도 좋아요.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왜 아무도 안 눌러? 좋습니다. 1번 나오고 있어요. 3분 눌렀어. 와, 대박. 네,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좋아요. 1번이죠. 2번 누르시는 분은 2번 나왔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1번이죠. 수익이에요. 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전부 수익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캔들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말씀드렸을 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가가 물론 0% 출발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 꼬리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가 0%니까 떨어졌을 때 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산 거예요. 여기가 0%란 기준에서 마이너스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종가는 여기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 이만큼이 수익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중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캔들을 이렇게 생긴 캔들이 장중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 음봉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캔들이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보신다라면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처음에. 요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된 거예요. 그게 요렇게 어떻게 바뀌어간 거냐면 요런 식으로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시간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바뀌면서 요렇게 양봉으로 바뀌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음봉, 아랫꼬리,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난 거죠. 여기는 원래 갔다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갔다가 여기서 마무리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수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녹화 방송 다시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좀 느리게 보셔도 돼요. 제가 말이 좀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속도를 좀 늦춰서 보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어에서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되는 구조고 그럼 어디까지 수익이 되느냐. 양봉 기준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가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매수한 사람. 여기는 보합이겠죠. 여기서는 0원이겠죠. 요 밑에까지가 수익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요게 수익이었다라면 요거는 도대체 과연 뭐겠어요? 손실이 되는 겁니다. 손실이. 그러면 손실이 됐을 때의 특징의 차트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수익이 나는 구조는 이렇게 음봉으로 처음에 자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는 캔들이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한 여기의 수익 구조는 캔들이 어떻게 생겼을 때 공략을 한 거였냐면 요렇게 음봉일 때 공략을 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음봉일 때 공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고점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겼을 자리였냐면 요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요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거예요. 꼬리가 없이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요렇게 떨어져서 윗꼬리가 달리게 된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는 요런 자리에서 산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가 좋아 보이는 차트는 뭐예요? 양봉이 더 좋아 보이죠? 이런 경우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삽니다. 더 많이 사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작 못 사고 팔아요. 팔아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캔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위에서 이런 캔들을 갖고 있을 때 산 사람들은 손실을 받고 이렇게 캔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나는 양봉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양봉에서 샀는데 나는 손실을 받고 음봉이 무서워가지고 안 샀는데 음봉에 산 사람들은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주식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즉 싸게 산 사람은 수익이 났고 비싸게 산 사람들은 손실이 난 거예요. 거기에 논리에 어긋나 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 숫자 0번. 여기까지 이해된다 숫자 0번 한번 눌러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고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오셨던 분 대부분이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근데 그거를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여러분들은 수익이 빨리 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단타로 매수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음봉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음봉을 보는 거예요. 음봉을 보면 야 그렇다가 개폭망하면 어떡해? 또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음봉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봉상에서 고점이 힘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음봉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수하셨던 것 중에서는 윗꼬리가 없고 아랫꼬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런 습관은 이제 버리자라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버리자. 어떤 습관을 갖느냐? 요렇게 음봉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없는 자리를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럼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한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삼성전자의 이 캔들들을 쭉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이걸 찾아보세요. 윗꼬리가 됐든 아랫꼬리가 됐든 꼬리가 없는 캔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캔들도 있고 요렇게 생긴 캔들도 있고 요렇게 생긴 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캔들이 아니라 요렇게 꼬리가 없는 캔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양봉이 됐던 음봉이 됐던 꼬리가 없는 캔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쭉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꼬리가 없는 캔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셋, 그죠? 세 개예요, 세 개. 그죠? 여기도 윗꼬리 있잖아요. 여기도 윗꼬리 있고, 여기도 아랫꼬리 있고. 자, 이 많은 캔들 중에 꼬리가 없는 캔들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캔들이 몇 개냐? 한번 카운팅을 해봅시다. 몇 개, 이거? 110개에 110개. 110개 중에 여러분 3개 있어요. 즉 3%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없는 캔들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공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윗꼬리가 날 확률이 9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물론 짧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윗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공략한다라면 아랫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절반 이상을 본다 하더라도 한 70%는 윗꼬리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윗꼬리가 없는 양봉에서 공략을 하면 손실 날 확률이 한 70%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샀다가 더 올라가서 끝나고 꼬리가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런 확률들 다 따진다 하더라도 한 70% 가까이 될 거예요. 손실날 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봉일 때 쫓아가면 손실나는 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그걸 역발상 전략으로 살펴보시면 음봉이 난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없는 캔들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꼬리 날 확률이 70%라는 소리예요. 그럼 꼬리가 의미하는 건 뭐다? 아래 꼬리가 의미하는 건 뭐다? 수익이다. 수익이다. 요걸 보실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오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죠? 맞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유추가 됐어요. 아, 그래. 아래 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보는 거구나.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을 사라는 건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종목을 사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승한 종목들, 연달아 상승한 종목들 한번 봅시다. 연속 상승 종목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연속 횟수, 그래요. 봅시다. 상한가. 요거 연속 횟수죠. 아니네. 자, 봅시다. 흥하해온 한번 볼게요. 흥하해온. 흥하해온이 여기서 거래 제기가 돼서 상한가를 갖고, 점상 날라갔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2,000개 중에 몇 개나 될까요? 정말 한두 개예요, 여러분들. 나 이런 거 너무 잡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2,000분의 1을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들고 있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군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드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쫓아가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버려버리고 잡히면 땡큐인 거고, 그죠? 잡히면 땡고 자꾸 이런 걸 쫓아가면 여러분들 간혹 전문가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상한가 종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 떨어진 종목은 수두로 빽빽하다는 소리예요. 이거 해결 안 돼요. 하나 상한가 가면 뭐합니까? 여기 전부 다 손실인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뭐예요? 수익 나는 계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종목을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계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좌를 손실 났을 때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 날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꼭 보세요. 아시겠죠? 꼭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버려버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속해서 올라가더라도 눌림목이라는 걸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에서 검은색,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좋으니까요. 상승을 했다가 중심가격을 깨지 않으면, 즉 상승 이후에 중심가격을 깨지 않으면 재차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3등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가격이 깨지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추세가 바뀌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지지를 해주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 한번 봅시다. 호텔신라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4등분 선으로 한번 3등분 선으로 쪼개봅시다.
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요 3등분선이 9, 3등분선이 아니구나. 네, 4등분선 쪽이야겠네요. 잠시만요. 요 4등분선을 쪼개서, 요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고점 대비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보시면 이 89,650원이 중심 가격이잖아요. 여기를 지켜주니까 요렇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날아가요. 근데 여기가 중심가에 깨지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 즉 용돈 매매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거냐?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봐요. 근데 장대 양봉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 나온 종목을 보는 겁니다. 제가 종목 첫 번째 설명드릴 때 종목 분석은 장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세요? 장 끝나고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장 끝나고 여러분들 강한 시세, 즉 장대 양봉이 나와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놔요? 관심 종목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장중에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SM라이프 디자인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그런 패턴들을 보였어요. 여기서 요 가격대를 보시면 요 가격대에서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은 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 넘기는 걸 기대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근데 여기를 드디어 넘겨요. 넘기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어요. 다음날 어떻게 흐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요? 요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4%의 흐름들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감소한 흐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장중에 우리가 이제 한번 유출해 보는 거예요. 장중에 어떤 캔들이 생겼을까라는 걸 유출해 보면 요런 캔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음봉의 캔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걸 보시죠. 요렇게 네모난 음봉의 아랫꼬리가 없는 캔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요런 캔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요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요 상승과 중심 가격까지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왜? 대량 거래를 동반한 힘이 솟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쉬었다 가는 자리에서 요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요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준다라는 기준을 잡고 조정권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어떤 상승이 나와요? 요런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공략했던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6%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요런 흐름들이 나와줬죠. 그죠? 요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평화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냐면 지금 종가가 2,430원 그죠? 종가가 2,430원에 나와줬고 저가가 2,305원짜리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장중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게 어제 분봉의 흐름들이에요. 제가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화산업 2,330원에서 1차 분할매수 100만원 정도 한번 매수해보세요 라고 보내드렸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보시면 시간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대가 9시 16분입니다. 그럼 9시 16분의 흐름들 한번 봅시다. 어딘지 여기가 15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를 보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서 여기서 잡힌 거예요. 여기서 잡힌 거예요. 여기서 잡힌 거예요. 여기서 잡힌 거예요. 즉 아침에 장 시작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잡은 거예요. 조금은 올라왔지만 이 자리에서 떨어질 때 잡은 거예요. 떨어질 때.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여내렸는데 보시면은 이날도 시가가 12%고 20%까지 급등했죠, 여러분들. 근데 종가가 2%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20%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종가가 2%로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손실이 18% 이날만 18%죠. 여기서 쫓아간 사람은 그죠? 여기서 쫓아간 사람은 이날만 18%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멘붕이에요, 안 멘붕이에요? 멘붕이죠.
그러니까 이런 멘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밑으로. 근데 다음날 보니까 쏟아지기는커녕 시가가 0%로 출발했고 9%로 마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쏟아내는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 밑으로. 그러면 그거는 힘이 강하다는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니까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샀어요. 저희는 여기서 샀는데 마지막에 요렇게 끝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주당 100원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2,480원짜리 제가 목표가 2,450원 이상권이랬거든요. 시초가에서 던져버리니까 수익이 5%,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너무나도 쉽죠?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에 제가 공략했던 SM 라이프 디자인의 흐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SM 라이프 디자인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런 패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보세요.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다음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상승 전환시키고 다음날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 조정권 자리를 이용해서 마이너스권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여기서 잡으니까 요만큼 수익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권 4%에서 여기서 고가니까 7%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 팔면 여기서 7%가 나와요. 7%가. 그러니까 단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면 돼요. 팔고 나와. 그럼 또 눌릴 때 또 사. 또 잡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뭐다? 여기서 이만큼 힘이 들어온 걸 대량 거래를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를 동반한 거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의 매매, 즉 아래 꼬리가 없을 때 공략을 하고 윗꼬리가 나오기 전에 팔고 나오는 이런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샀냐면 9월 30일 날 샀어요. 9월 30일 날. 네,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9월 30일 날. 네, 여기 떨어지는 자리에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팔았냐면 10월 5일 날 팔았어요. 10월 5일 날. 여기서 올라올 때 팔았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10월 5일 날 분봉 흐름들 한번 볼까요? 10월 5일자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9월 30일 날 사고 자, 9월 30일 날 요 자리에서 사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어떻게 출발해요? 상승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번쩍하고 튀어 올라요. 그럼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 4% 먹고 나왔어요. 3%, 4% 먹고 나왔습니다. 뭐 별로 크지 않죠. 그래도 쉽게 먹고 나. 왜?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자리에 물려가지고 큰 손실 보는 것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왜? 싸게 잡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잡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목이 손절가를 이탈한다라도 손절이 짧아요. 손절이 짧아집니다. 여러분들. 왜? 올라갈 때 사지 않았기 때문에. 동국 SNC라는 종목을 저희가 최근에 매매했어요. 이거는 약간 다른 패턴이긴 합니다. 이거 오늘 패턴하고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샀습니다. 어디서 샀느냐? 9월 20일부터 샀어요. 23일부터 죄송합니다. 9월 23일부터 사가지고 언제 팔았냐면 9월 30일 날 팔았어요. 자, 9월 23일 날 사가지고 30일 날 팔았는데 23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요 자리에요. 23일이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았어요. 쉽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요 자리 딱 선 거죠. 5,500원. 여기 이탈하면 손절가 하는 거예요. 손절가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절이 짧죠? 수익은 크게 나오죠.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최근에 제가 종목상담 119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한농화성도 장대 양봉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 이번 4강까지는 종목 상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에 시간을 다 할애하라는 좀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종목 상담은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 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장중 공개 방송 때 그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제가 다 저희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 사지 않고 장중에 이미 이렇게 급등한 흐름들이 나오고, 보시면은 여기서 대원 미디어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 한 번에 날아가지 않아요. 요 조정이 나온다고요. 조정의 패턴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특징은 뭐냐면 대량 거래를 동반했다가 조정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준다? 너무 겁내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그동안 올라가는 종목만 사버릇 해봤기 때문에, 사버릇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조정권에서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네,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정권 자리를 사가지고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비싸게 해서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돈 매매하는 방법,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종목 선택은 장중에 하지 않는다. 장 끝나고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왜 나왔는지를 일단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모멘텀도 체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기술적인 물정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국면이 나온다. 중심 가격이 이탈하기 전까지 이 자리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대응하고 단기 상승을 이용해서 실현해 나간다. 단, 첫 번째 대량 거래 또는 두 번째 대량 거래, 이미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세 번째 마디를 보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자리서부터는 위험합니다. 이미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요 자리나 두 번째 자리에서 끝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타를 해보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구조가 얼마든지 나와요. 모든 종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습관을 가져보시죠. 처음부터 여러분들 쉽진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딱 강의를 듣고 나면 그래 내일부터 해보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의 전략이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히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워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내 몸에 체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타는 사실 실적이나 모멘텀이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얼른 먹고 나오고 손절가 잡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진행하시고, 특히나 지금 같은 장세, 시장이 이미 많이 밀려내렸죠.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이 여기까지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기서 올라오려면 멀었어요. 그럼 이런 종목만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단타 매매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싼 종목들이 널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신용장고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예. 16거래일 만에, 신용장고가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신용융자가. 네. 신용융자가 매수로 16거래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바닥은 다져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닥은 다져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단타로서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7번이나 저희가 매매를 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쉽게 수익 낼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해 나가보실 기회로 잡아보십시오. 단, 비중은 5에서 10% 이내로. 그러니까 용돈벌이지 여기다가 몰빵을 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비중을 실어나가는 거는 모멘텀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육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길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아보시고, 저희는 리딩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제가 이 기법을 먼저 교육을 해드리고 그 기법에 맞춰서 단타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종목들이 보여요. 왜냐면은 원칙에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오셔가지고 배우시면서 단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난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트는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타 매매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나 투자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요. 단타에 조금 비중을 실어서 파이를 키워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률 구조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봉상에서 조정권 자리를 보는 건 맞아요. 분봉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봉에 힘이 실려있는 종목을 전제로 접근하셔야지 일봉은 깨져갔는데 분봉에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너무나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봉상에 힘이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분봉상의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아랫꼬리와 윗꼬리를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강의 진행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용돈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목에 힘이 들어오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주는요.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전환사채를 가지고 어떻게 세력들이 장난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된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종목 상담 119에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7시는 동일하게 출연을 하는데 목요일에는 이제 출연하지 않고 월요일 저녁 11시에 대가들의 투자비법,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더 잘 됐어요. 종목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강의가 1시간 동안 매주 진행이 된다라고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되시고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강의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회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소영원 전문가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